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분과 이미자 간사입니다. 제 옆에는 우리 백경란 의원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3월 28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이미자 간사위원, 안상훈, 백경란, 김도식 인수위원, 질병관리청 및 중수본, 방대본 관련 분야 실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질병청 기간 업무보고에서는 감염병 대응 및 질병 예방관리 분야의 지난 5년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공약과 연계하여 신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코로나19 현안 대응 업무보고에서는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현 정부의 그간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정책과 관련하여 그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여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이 중시되는 컨트롤타워 정비도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였음에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의 보상 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불확실성이 큰 신종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법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분야는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질병관리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우리 전문가이신 백경란 의원님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CBS 김영래 기자입니다. 방금 회견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해서 그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좀 실패했다고 뽑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고 또 어떤 식으로 좀 바꿔나갈 계획이신지 좀 여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전문가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맞다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고요. 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나가 보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한 과정에 얼마나 적절하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청취되었고 다양하게 반영되었느냐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 지성을 모으다 보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편향된 의견이 반영이 주로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비난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염려가 되었던 즉 결과적으로 이거를 실패다 성공이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시점이지만 어떠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있어서는 지표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를 대비하고 그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좀 지표가 좋지 않고 또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때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 왔던 과정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보자 합니다. 네.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네. 뉴스원 김유승입니다. 내일 인수위에서 이제 전장현 시위 현장을 방문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게 좀 사실인지 일단 그리고 또 간다면 전장현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시위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장현 쪽에서 우리 지금 김도식 의원님께서 지금 같이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내일 지하철역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찾아뵙고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수반해서 어떻게 우리 그 장애인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수위 특히 이제 사회복지분과 우리 분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경청하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또 그렇게 정책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피해자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드시겠다는 건지 예산은 또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구체적 계획이 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가 백신 접종 정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학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대비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 정리되면 나중에 한번 발표드릴게요. 네. 예, MBN 배준호 기자입니다. 아까 지표와 상관없이 좀 정책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 이런 것들을 포괄을 하는 건지 예시를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할 때 그때 환자 발생이 확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중환자 발생하고 사망자 발생하는 지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또 외국에서 델타로 인해서 환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그 영향이 국내에도 환자나 중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료 결국은 중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의료 체계 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받을게요. 네, 혹시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 수정할 부분들이랑 이런 것들도 검토하신다고 들었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 조금 리스트가 좀 나왔는지 좀 알 수 그 부분은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바 없습니다. 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